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대가 다 다를 것 같기는 한데요. 우선 인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특별 분과 세션, 특별 동시 세션 1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제5차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지속가능 발전, 건강한 삶을 위한 변혁교육 포럼에서 이번에 특별 동시 세션 1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렐리앙 데껑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번 세션을 제가 공동으로 좌장을 맡게 되었는데요.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는 슐리 테스트 이니셔티브를 진행하고 있는 슐리 테스트의 창업자이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슐리 테스트 이니셔티브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오늘 두 분의 패널리스트 분이 계시는데요. 저는 이제 슐리 테스트 이니셔티브를 대표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크리스티나 헬란드 스트랜바이 님께서는 이 덴마크 인권연구소 상임 고문님이신데요. 네, 제 PPT가 끝나고 나면 이제 발표를 이어서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저희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또 청중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저희 두 명이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저희 이제 청중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랙티브한 세션이니까요. 라이브 채팅 기능을 이용을 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크리스티나 상임 고문님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먼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슐리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국제적인 그런 운동인데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그리고 이 지속 가능한 문해율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이니셔티브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툴을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지속 가능한 문해율이 주류화 될 수 있도록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슐리 테스트를 시작했는지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문제를 저희가 지금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내린 결정으로 인해서 지속 가능성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정을 저희가 이 설계를 해서 이 슐리 테스트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소수의 사람들만이 지금 현재 지구에 대해서 이 돌봐야 된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저희가 직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의사 결정권자들이 이 지속 가능 개발 목표의 도전 과제를 인식하고 그리고 여기에 따른 스킬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슐리 테스트의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해율을 높이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툴을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요. 퍼실리테이터나 아니면은 교육가들에게 제공을 하려고 했고요. 대학이라든지 그 기업들에게 제공을 하려고 했고요. 기타 지표라든지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해율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이 작용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인식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인식을 하고 있는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여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설계가 되었습니다. 17개의 모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대한 하위 모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식에 대한 저희가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 지속 가능성 문해율을 파악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자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현재 나의 지속 가능성 문해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되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형성 평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각각 문항별로 이제 저희가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각각의 항목을 토대로 저희가 또 담론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또 퀴즈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교육 활동가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이제 교육 그 법에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터랙티브한 툴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이 술리 테스트 이니셔티브는 이 툴을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적용을 했는데요. 이미 22만 2,883명 정도가 시험을 봤습니다. 17개의 국가별 모듈이 있고요. 그리고 이 UN 그리고 아카데믹 네트워크 그다음에 기타 전문 기관들이 여기에 이제 같이 동참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커뮤니티들이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지역 사회에서 또 자체적인 모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중요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현재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해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해율이 어느 정도로 진화를 하고 있는지 매년 저희가 추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UN 차원에서 또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이를 것을 반영을 해서 SDG 달성에 저희가 기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두 가지 이제 어떤 영향을 저희가 미쳤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저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저희가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대학들이 이제 어떻게 툴을 사용하고 있는지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슐리 테스트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슐리 테스트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저희가 보고자 하는지 이거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가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또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고위급 정치 포럼에서 이 내용을 저희가 공유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전 세계적인 지표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글로벌 지표를 보시면은 이 테스트를 본 사람들이 17개의 SDG에 걸쳐서 어느 정도나 문해율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인식이 낮은 SDG 아니면 인식이 굉장히 높은 SDG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실은 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전 슬라이드요. 그래서 SDG를 보시면은 뭐 사회적인 부문에 대한 축이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사회 쪽이 저희가 조금 더 점수가 낮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측을 보시면은 교육 그리고 이 액션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봤을 때 모든 이 교육 과정들이 이 높은 점수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SDG 관련된 교육이 제공이 될수록 점수가 올라가는 그런 상관관계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슐리 테스트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학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TU 더블린입니다. 이 대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 교직원들의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 테스트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학생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각각 그 전공하는 과목이 있는데 여기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해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슐리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은 이런데요. 우선은 학생들한테 시험을 먼저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SDG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하는데요. 이 소셜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링크드인과 같은 이 사이트에서 저희가 동영상 같은 거를 이제 또 확보를 해서 관련 내용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활동을 진행을 하는지, 어떠한 성찰적인 활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TU 더블린의 루치아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 80% 정도가 나의 삶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 테스트를 보고 나서 문해율에 대해서 내가 인식이 높아졌고 이를 통해서 삶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캣즈 비즈니스 스쿨입니다. 네, 경영대학원인데요. 프랑스에 있는 학교고요. 여기서 이제 다양한 이 슐리 테스트 툴을 사용을 했고요. 퀴즈는 마치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인식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어느 정도로나 처음과 그 다음에 그 끝 부분에서 그 두 개 지점을 비교를 함으로써 학생들의 진척이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학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직접 이 테스트를 각각 상황을 맞춤형으로 바꿔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학문이라든지 아니면 전문 분야에 이 테스트를 다시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슐리 테스트 사례를 또 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유럽에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퀄 엠브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기후 변화 관련된 프로젝트인데요. 10개 그 중남미 대학에서 시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모듈을 저희가 이 맞춤형으로 바꿔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던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지속 가능성의 현재 문해율을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이 대학 전체에 거쳐서 뭐 그게 교육학이 됐건 아니면 연구가 됐건 아니면 캠퍼스 관리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저희가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테마를 넣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슐리 테스트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저희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으시면은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그 후반부에는 토론을 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크리스티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벨리아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기 코펜하겐은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제가 두 번째 발표를 해드리고 그 이후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온라인 툴을 소개를 드릴 텐데요. 데이터 툴입니다. SDG 47 4.7에 대한 평가 툴입니다. 이 툴은 인권적인 요소들을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권에 대한 그리고 양성평등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국가가 SDG와 4.7에 대해서 이행을 할 뿐만 아니라 인권에 대해서도 이행을 해야만 한 것입니다. 이 툴을 통해서 저희는 인권과 관련된 의무뿐만 아니라 인권과 관련된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4.7 그리고 SDG를 실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과 같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어떻게 이 툴이 작동을 하는지 툴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결과라든지 이 툴을 사용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툴을 개발하면서 저희가 발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도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권 교육과 관련해서 데이터에 큰 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국가별로 이런 인권 교육을 실행할 때 여러 가지 데이터 갭이 있는데요.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권 교육에 있어서 정책이라든지 커리큘럼 평가를 할 때 학교 아동이라든지 교사들에 대해서 인권 교육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인권 교육이 커리큘럼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파트너들과 함께 글로벌적으로 협력을 할 때 인권 교육이 주류화가 되어서 커리큘럼에 세계적으로 포함이 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래 세대들이 보편적인 문화, 즉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문화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이 인권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의 권리도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교육 정책뿐만 아니라 커리큘럼에도 이것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들이 이러한 인권 교육에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들이 인권에 대해서 배우도록 해야 하고요. 인권 보호에 대한 메커니즘을 배우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권 교육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만 하는데 이 분야에 있어서 국가가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지 있고요. 저희와 같은 국가인권기구도 많이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국가인권기구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인권교육과 관련된 실행을 모니터링하고 실행하면서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권교육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툴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4.7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인권교육 조약과 관련된 평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웹사이트인데요. 저희 온라인 툴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저장소이기도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문제와 관련해서 이 툴의 목표는 국가 인권 교육 실행에 있어서 갭이 어디인지 문제가 어디인지 찾아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데이터 수집을 지원을 해서 인권 교육 실행을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7의 실행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유엔의 인권 교육 프로그램, 인권 프로그램의 실행도 모니터링을 하고요. 전체 국제적인 인권 조약의 실행도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인권 교육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툴을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구체적인 지식의 갭이 어디 있는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더 쉬워지고 이를 통해서 강화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인권 교육을 실제 실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식에 관련된 데이터도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기구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정부, 예를 들어서 교육부라든지 다른 부처들도 이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인권교육은 반드시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모니터링을 하고 추가적으로 실행의 향상을 도모해야만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처음에 로그인하면 이런 화면을 보시게 되는데요. 아마 글자를 다 읽으실 수는 없으실 겁니다. 저희가 온라인 설문조사 서베이인데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질문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질문들은 5가지 영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정책, 커리큘럼, 교사 교육, 학생 평가, 그리고 학습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툴은 앞서 말씀드렸던 SDG 타겟 4.7에 대해서 4가지 차원에서 지금 구축이 되고 여기에 지금 말씀드렸던 5가지 주요 요소들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설문조사 질문들은 인권의 기준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밑에 드랍다운 메뉴에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아동에 관련된 협약이라든지 다른 컨벤션들이 나타나서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생겨나게 되고요. 그리고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활용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러한 툴은 굉장히 명시적으로 인권 교육이 어떻게 이 5가지 분야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민주적인 시민 의식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인권 교육을 직접적으로 명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인권 교육을 가르칠 때 커리큘럼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면 교사들이 가르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덴마크의 환경에 맞는 그런 이슈들을 많이 선정을 했는데 덴마크의 교육부는 인권이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자신들이 실제 가르칠 때 가르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권 교육은 인권에 대해서, 인권을 통해서 그리고 인권을 위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은 인권 교육, 인권의 원칙과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하고요. 이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태도라든지 가치도 함양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인권 교육을 실행할 때에는 올바른 환경에서 이러한 교육이 제공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툴에는 초등학교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포함하고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질문들은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받는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의 교육법이라든지 정책 프레임워크 등의 문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데이터 수집을 실현 가능하게 하면서도 저희가 제한적인 시간과 예산 내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도된 커리큘럼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실제 실행되거나 그 결과적으로 나타난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수집이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 툴의 기능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국가 보고서를 보시면 데이터 수집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효과적이게 되려면 우리가 쉽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겠죠. 그래서 비전문가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 보고서는 추가적인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증거에 기반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온라인상에서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추가적으로 살펴볼 수 있고 국가별로 응답에 따라서 필터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지역별로 그리고 국가별로 글로벌하게 이런 데이터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웹사이트에는 7개 국가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다른 국가들과 협력을 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많은 국가들과 협력을 하게 돼서 온라인상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7개의 국가인권기구들이 자신 국가에서 참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이것을 보시면 얼마나 인권교육의 갭이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났는지 보실 수 있고요. 인권교육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만 하는지, 특히 정책이라든지 프로그램 창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이니셔티브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인권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도움을 줄 수 있었고 인권 교육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 간의 인지도가 상승했습니다. 가나의 국가인권기구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데이터를 수집한 결과 인권교육 정책을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인권기구가 위원회를 발족을 했고요. 그리고 교육부의 대표자들도 여기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SDG 실행을 하는 기구에서도 대표자들이 참여를 해서 함께 국가 액션 플랜을 개발했습니다. 인권교육에 대한 액션 플랜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계속해서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것과 관련된 것인데요. 케냐, 가나, 에티오피아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인풋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커리큘럼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이 도구들을 이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SDG 메커니즘의 개입도 필요한데요.
SDG의 모니터링이라든지 리포팅도 이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케냐에서는 예를 들면은 인권 교육 데이터가 앞으로 출판될 자발적 국가 보고서인 VNR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시면 저희가 현재 가이딩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자료들도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 개발이라든지 인권 교육과 관련된 커리큘럼 개발, 그리고 이 러닝 코스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던스를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크리스티나 고모님. 네, 그러면은 슬라이도에서 몇 가지 질문을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중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슬라이도 페이지로 혹시 넘어가 주실 수 있나요? 네, 좋습니다. 슬라이도 QR코드 확인 가능하실 건데요. 네, 이번 세션에 대한 슬라이도 QR코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직업을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네, 지금 교육 쪽 종사자분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무원 쪽이신 것 같아요. 네, 약간 정부를 대표해서 와 계신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Okay. 네, 지금 교육 전문가들이 많이 보이시는 것 같고 시민사회 그리고 정부 대표분들도 많이 와 계십니다. Yes. 네, Yeah. 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은 사실 제가 낸 것인데요. 청중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7개의 SDG를 고려할 때 어떻게 지속 가능성이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시는지, 얼마나 지속 가능성에 익숙하신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Looks like we're dealing with experts in 전문가들이 많이 참석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전문적인 그런 청중분들이 많이 와 계신 것 같습니다. 컨퍼런스 특성상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전문가분들이 많이 와 계신 것 같고요. 단순히 17개 SDG 간의 상호 연관성뿐만 아니라 모든 17개의 행동과 관련해서 행동을 하고 계시다라는 답이 많이 보이고요. 물론 여러분들의 지속 가능성 문해력을 직접 평가해 보는 방법은 시험을 보는 것이겠죠. 테스팅이라든지 시험을 통해서 SDG에 대해서 여러분의 현재 그런 체계적인 인지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So this is the last question. 마지막 질문입니다. And it's relating to the human rights 인권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and whether 그래서 여러분들이 that human rights is a part of the 인권이 SDG의 일부인 것을 인지하고 계신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Ah. So it's like 2/3. 한 3분의 2 정도는 인지하고 계시고 3분의 1은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던 것 같고요. 많은 분들께서 실제로 이것을 인지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나머지 3분의 1 분들은 이제 알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해관계자들, 즉 인권과 관련된 데이터들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Civil society. 그리고 시민사회라든지 특히 인권 기관들, 우리와 같은 인권 기관들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지식, 즉 데이터와 관련된 지식들을 잘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SDG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Yeah. 네, 이제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슬라이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Q&A로 넘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채팅창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가능할 경우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라이브 채팅창에 남겨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잠깐 아까 제가 직접 채팅창에 답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성장, 그러니까 발전 또는 SDG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순리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순리 테스트 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순리 테스트 매트릭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거를 조금 더 시스테믹한 차원에서 조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라이브 챗에도 제가 남겨드리긴 했는데요. 제가 링크를 하나 남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타고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지구와 그 다음에 저희 인간의 행동들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교육, 문화, 그 다음에 물, 에너지, 경제활동 등등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 지속 가능하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 개인 차원에서 그리고 기관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조금 더 종합적인 관점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DG라는 맥락에서 저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번영이라든지 사회적인 진전에 대한 내용도 있고 SDG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좀 체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톡홀름 레지던스 기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사회의 일부로서 그리고 생물권의 일부로서 이 경제와 사회와 그다음에 지구의 경계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다 연결을 짓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에게 지금 질문이 채팅창에 하나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사들의 상황도 조사를 했는지 이들이 이미 인권 교육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저희가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 툴로서 그 결과를 분석하진 않았고요. 덴마크에서는 저희가 교사에 대한 연구를 하기는 했는데요. 어떻게 인권 교육들을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긴 했습니다. 저희가 한 조사 결과 교사들이 인권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없다라는 그런 명확한 결과를 볼 수 있었고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만약에 인권 교육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국제적인 관점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아동의 권리라든지 아동 권리에 대해서 국가적인 그런 관점을 제공하고 덴마크 내 상황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글로벌하고 일반적인 그런 국제적인 관점을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어제 굉장히 좋은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교사와 관련된 연구 결과였고 이와 관련된 데이터가 굉장히 긍정적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인권 교육에 대해 자신감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좀 향상된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툴을 통해서 저희가 인권이 교사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많은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네, 질문에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지금 있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냥 마지막 질문이 있었는데요. 솔리티스트 툴을 사용하는 것이 무료인지. 네네, 무료입니다. 네, 온라인에서 모든 분들이 다, 네, 하실 수가 있는데요. 뭐, 대학에 내가 지금, 교직원이건 아니면 기업에 다니고 있건 다 이제 무료로, 테스트를 보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프리미엄, 결제가 필요한 또 서비스도 있기는 합니다. 이 유러피안 프로젝트, 유럽의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이거는 이제 연간 약간 좀 회원권 같은 거를 끊으셔야 이제 데이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라든지 퀴즈라든지 관련된 것들을 이제 데이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기타 그냥 테스트 보는 거는 무료입니다. 네. 몇 분 안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레베카님이 해주신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인권 교육에 대해서 교사들이 자신감이 없다면 이들의 역량과 자신감을 강화해주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최소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국가 인권 기구들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교사들뿐만 아니라 교사 교육 기관의 트레이너들에게도 자신감을 심어주려고 그리고 역량을 강화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교사들에게 이를 트레이닝 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단순히 커리큘럼에 포함시키기만 할 것이 아니라 역량이 충분히 있도록 해야만 해서 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저희가 이번 세션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다른 질문 있으시면 저나 오렐리앙님에게 연락을 주저하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된 논의가 앞으로도 이번 세션이 끝난 후에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